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우스급 경주가 6경주에서 7경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 경주는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자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경주가 늘어나면서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스급 경주는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칭 그들만의 리그가 한두 경주가 더 늘어난 느낌이라는 점에서 어렵다는 점이죠.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드시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첫 경주부터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 많이 출전했었던 이기환이 경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쌍의 중심은 몰라도 복승의 중심으로는 좀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현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김종재가 어쩌다가 이런 편성에 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환의 뒤를 노린다면 취까지도 나올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오히려 과거 춘천팀이죠. 정승하고 김종현의 연합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까다로운 편성이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 우승 경험을 갖고 있는 최원호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성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최성우 입장에서는 최원호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원호는 심상훈하고 장지훈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이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득점 높다고 최성우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이래저래 최원호가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병선, 이를 활약해 나가면서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성근과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성근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규백과 강병석이 연합 펼쳐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참 재밌는 세 개 팀이 싸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파업했었던 선수들인데요. 계양팀, 성남팀, 아무래도 부산팀 선수들이 자존심 대결 펼쳐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편성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한 팀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현수가 유리한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정우과 팀 선배 성정우와 전략적인 연합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주동, 장우준을 좀 더 의식한 경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현수가 고전하면 김주동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0경주입니다. 박진철하고 김재영이 22기 동기생입니다. 연합 펼쳐 나간다면, 명경민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한데 윤여범이 요즘 몸싸움도 펼쳐 나가고 있고 상당히 좀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윤여범에게 박진철, 김재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1경주입니다. 손재우가 과연 박지원과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재우가 박정을 활용해 나가면서 지켜주기보다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송경방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지영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2경주입니다. 윤진규가 과연 팀 선배입니다. 6번 노태경을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마크도 노태경 어중간합니다. 선행시석도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윤진규가 노태경과 초반 자리는 함께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극적인 연합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급 6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깝깝한 편성입니다. 선발급 강급 위기에 놓인 선수들끼리 우승 경합 펼쳐나가고 있어요. 서로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종현이 이런 편성에서 경주감이 상당히 많아요.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 이기하는 하고는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이 때리고 3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3번에 직선 추입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김종현도 요즘 선행도 어중간하고 추입도 어중간합니다. 여기에 이번 김종재가 욕심부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전노장 강병철까지 있기 때문에 김종현이 편안하게 이기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추입까지 나설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기안이 물론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들쑥날쑥하고 고전한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잡고 때렸을 때 11조 때 중반까지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속이면 김종현 넘어서지 못해요. 김종대는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점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이기안이 먼저 내선 잡고 경주를 이끌어 버린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노장이죠. 이기안은 젊다는 점에서 전 이기안을 복승의 머리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현과 전략적인 타협을 먼저 가져가보고 싶습니다. 물론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김종재가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싸워서 이긴다면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무리한 쌍승 승부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복승 중심을 하는 4-3 경주권 먼저입니다. 4-2 경주권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김종현하고 정승이 과거 춘천팀 선수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두 선수가 만나서 협공을 펼쳐 나갔었는데 동반 입상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김종현이 때려준다면 정승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종현도 자주 출전하면 자주 나오면서 뭐 이래저래 두 선수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절친이죠. 3번이 때려준다면 6번이 직선에서 분위광 못하고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김종현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6번과 2번 정도는 6번 놓고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3과 6위는 63하고 6위는 노려볼 수 있는 경주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전 때릴 수 있는 이기안을 쌍의 중심이 아니라 복승의 머리로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하고 4-2를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성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득점이 높다고 과연 최성우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크도 안 되고 있죠. 취입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심상훈 있습니다. 최원호 있어요. 장지훈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성우가 3명을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성우보다는 이런 편성에서 선행승부로 또는 저치기로 재미 봤었던 최원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 최원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장지훈과 전략적인 연합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파업을 했었던 대부분이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장지훈이 힘을 쓰고 최원호가 몰아서 잡겠다는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이에요.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뒤만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최성우죠.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하고 26인데 2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심상훈이 힘을 쓰는 경주를 펼쳐나가요. 창원기공 선배인 장중이 몰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원호가 넘어서는데, 심상훈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장중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최원호가 넘어서기 힘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창원기공고 선후배들입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최원호가 날아가면 최성우가 뒤 후미에서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4하고 7-6입니다. 7-4하고 7-6은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2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합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고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죽쓰고 있는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주죠. 누가 머리 쳐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쉬어 가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배팅 전략은 세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되 가볍게 배팅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가게 된다면 쌍의 중심보다는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김병선이 요즘 들어서 이런 편성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그래도 득점 높은 김성근 앞에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성근이 최근 선전 펼쳐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직전 회차 죽쓰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성근 뭐 편성도 빡빡했긴 했습니다만 일단 요런 편성에서만큼은 김성근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바로 또 부산하고 창원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비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복까지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쌍의 중심보다는 이번 편성은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우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추는데 목적을 두자는 점, 가볍게 배팅하자는 점,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고병수가 7번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노련합니다. 7번의 뒤를 박동수하고 고병수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고병수인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쪽에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요. 강병석하고 이규백인데 이규백이 힘을 쓰고 강병석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힘 빠진 이규백을 상대로 강병석이 취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전략적 연합이 펼쳐지게 된다면 김병선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뭐 김성근도 그렇고 박동수, 고병수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4번하고 1번, 4번과 1번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는 고병수가 강병석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 뭐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연합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4일하고 4호 경주권 4일하고 4호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6하고 7-5입니다. 그 중에서도 7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무리한 쌍보다는 복승의 중심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재밌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재밌기보다는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 짜여진 거죠. 개양팀 선수들 6번하고 1번 선수들이 협봉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부산팀 선수들이 있습니다. 장우준하고 박성호가 있어요. 여기에 또 상남팀 선수들이 3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개양하고 부산하고 상남팀 수적인 면에서는 상남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남팀에서는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 반면 부산팀에서는 장우준이 있죠. 개양팀에서는 정현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현수가 개양팀 성적으로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느냐 김주동과 장우준이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정현수가 성정우까지 챙겨 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독자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정우도 정현수에게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마크보다는 끌어내서 정현수를 좀 빠르게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현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때릴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정현수가 유리한 것 같아요. 정현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주동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적인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몸싸움 능력 면에서도 뭐 김주동 따라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김주동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후미 공략에 집중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3 경주권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우준이 때려주죠. 정현수가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은 달라도 파업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63과 6입니다. 63하고 6이 먼저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번 노려본다면 성정환이 힘을 쓰고 김주동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선번과 5번 성상 상남팀의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가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장호준이 때리고 김주동이 출입해 나간다면 3번과 2번 정도는 그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하고 5번 상남팀 3번하고 2번 정도로만 차선으로 배당은 크진 않습니다만 정현수가 빠지면 그래도 괜찮은 배당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경제 중심은 6번 정현수가 유리할 것 같아요. 6-3 경주권하고 6-2를 차선으로, 그 중에서도 6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경주예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가급적이면 쉬어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진철하고 김재영이 22기 동기생들입니다.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재영도 결승전에서는 유독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는 김재영이 상당히 좀 선수 파악을 못하는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박진철과 연합 펼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박진철은 저치기도 가능하고 추입도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긴 거리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영이 박진철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추입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선에서 명경민이 있죠. 윤여범이 있기 때문에 1번이 7번 상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7번과 1번 22기 동기생들의 완승 쪽에 복승 중심까지 함께 염두하시느냐 7번 1번 쪽에 7번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철과 김정희 깨진다고 한다면 윤여범이 아무래도 7번의 뒤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윤여범도 직전에 결승전에서 선전 8전 나갔습니다. 몸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일하고 7-3 견주권, 그 중에서도 7번과 1번 22기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윤여범이 상당히 노련합니다. 과거 대구팀 후배였었던 명경민을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북 최고 선후배들입니다. 지금은 대구하고 수성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좀 나눠지기까지는 했습니다만, 요즘 윤여범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몸싸움으로 명경민의 뒤를 뺏게 된다면 과거 대구팀 경북 최고 완승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공태욱은 3번만 쫓아가기만 하면 되죠.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위하고 3호입니다. 3위하고 3호까지는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박진철하고 김정희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후미는 7번과 3번 박진철과 윤여범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도 변수 많은 경주예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재우가 직전 결승전에서 뭔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시속감이 많이 올라온 손재우라는 점에서 강공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5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 잘만 마무리하면 어쩌면은 특별급, 특성급 승급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특성급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점수대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이 많이 좀 따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운이 많이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적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손재우 입장에서는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연 박정의 선행을 손재우가 활용해 나가면서 지켜주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이 들쑥날쑥합니다. 잘했다가 급격하게 못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박지영인데, 두 선수 모두 자력 능력 갖춘 선수예요. 박정이 때려주기만 한다면 손재우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파업을 했었던 박지영, 파업하지 않았었던 손재우, 손재우가 과연 박지영을 지켜줄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손재우 입장에서는 박지영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는 송경방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2번,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손재우가 송경방을 챙겨주긴 버겁죠. 이세혁을 뒤에다 붙이면서 챙겨주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전법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요즘 이세혁도 마크력 좋습니다. 송경방을 달고 때리면 칩이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이세혁은 마크는 가능한데 칩이 약합니다. 후미 견제 가능해요. 손재우 입맛에 딱 맞습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3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가 중심이에요. 3, 7이 차선입니다. 3번,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들쑥날쑥하면서 기복이 심한 박정희이긴 합니다. 하지만 손재호하고는 정면 대결 한번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때려줍니다. 박정희 몰고 가요. 넘어서게 된다면 손재호와 박정희 힘 대결에서 오히려 손재호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정희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막형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노려본다면 물론 뭐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받아가면서 후임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1번하고 4번 여기에 송경방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1번하고 2번 1번하고 4번이나 1번하고 2번 1번하고 4번이나 1번하고 2번은 손재우가 고전하게 된다면 손재우가 자칫 송경방이 아닌 이서혁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상훈에게 나가면서 박정희 버리칠 수 있어요. 2사나 2런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 손재가 좋습니다. 송경방의 동반 입상이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은 차선으로 박정희 손재하고 힘대결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진규가 과연 노태경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강주 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노태경은 윤진기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진기는 또 이기안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2살이기 때문에 노태경은 뭐 윤진기하고 훈련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진기는 노태경이 아닌 다른 선수와 훈련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노태경이 마크도 어중간합니다. 선행도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윤진규가 노태경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마크도 김치범에게 탈릴 가능성, 때려도 이성광 때문에 노태경을 지켜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 동강주 협공보다는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이성광이 뭐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번이 2번을 몰가서 살짝 따먹는 작전, 3번이 혼자 달아났는데 이성광이 받아서 쫓아가는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실력은 된다는 점에서 3번, 2번 쪽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도 지금 95점대 6구입니다. 이번 회차 결승까지 잘만 하면 특성급 안착할 수 있어요. 1번 김명섭의 선행을 3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3-2가 먼저라는 점, 3-1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있죠. 윤진기가 그래도 팀 선배 노태경을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성광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김치범이 몸싸움에 약한 윤진기를 털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했었던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라든지 김명섭의 선행을 이성광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1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사하고 2일경 주권 정도는 윤진규가 빠져주기만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진규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태경과 협공보다는 이성광과 연합 가능성, 김명섭을 하루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 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또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